네, 이제 시장은 연준의 독립성 약화 이 부분 또 이번 주에 주목할 테고 여러분들이 가장 주목할지는 엔비디아 실적 아마 내일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미국 시장 장 마감 후 좀 나올 예정입니다. 자, 그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같이 긁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하게 될까요? 자,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야간 선물 플러스고요. 이 코로는 약간의 마이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EWI ETF도 함께 마이너스인데 오늘 보합 정도로 업종별 종목별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신한투자증권 황유한 PB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한미 정상회담 그 이후에 6대 산업 전략 사업으로 조선 원전 항공 LNG 핵심 광물 일제히 좀 하락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업종 종목별로의 대응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차익 실현 색깔로 봐야 되겠죠. 다시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좀 자세히 좀 봐주세요. 저는 다시 오를 확률이 아직은 좀 더 높다. 라고 일단 결론 내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사실 주가가 하락하긴 했죠. 조선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 하락폭이 생각만큼 엄청난 음봉이다. 과거에 우리나라 몇몇 종목들, 세론이 나왔을 때에 나왔던 장대 음봉 그런 거라기보다는 어제는 약간의 이격을 한미 정상회담 기대감으로 살짝 상승해서 이격을 벌어놨던 정도를 좀 줄이는 정도의 차익 실현 정도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어제 플러스로 끝나기도 했고 몇몇 엔진 종목들도 그렇고 일부 종목들이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차익 실현, 단순 차익 실현 정도 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이펙 회의 때까지도 모멘텀들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또 조선과 관련된 논의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거고 단순한 이런 내러티브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어제 하나오션이 캐나다 쪽 잠수함 수주 입찰에도 이제 후보에 올랐다는 뉴스들도 있고 그리고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여전히 조선업들은 계속적으로 예상치들이 좋기 때문에 일단 조선 섹터들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LNG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내러티브적인 요소가 좀 더 강하긴 하지만 최근에 어제 차익 실현이 나왔던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차익 실현이 나왔던 섹터들은 단순하게 이런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적까지 다 받쳐주는 섹터들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일정 부분 순환매 양식을 계속적으로 당분간은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3분기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은 전반적으로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좋은 편은 아닌데 그중에서 좋아지는 섹터들이 사실 최근에 좋았던 섹터들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좀 한번 올랐다가 차익 실현 나오고 조정 나왔다가 다시 또 상승세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 그러니까 전반적인 섹터 좋지 않은데 우상향한 섹터들은 어떻게 보면 좀 일부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럼 거기서만 매매하시는 게 가장 승률이 높은 매매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은 정해져 있는 그 업종 안에서 좀 베팅하는 것이 좀 승률이 높은 전략이라고 좀 제시를 하는데요. 그 가운데의 그 업종은 원전과 조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차익 실현 정도의 색깔로 봤고요. 단순 조정입니다. 조선 원전 하반기 모멘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어제 내렸던 차익 실현의 조선 원전 그리고 반대로 올랐던 로봇주 잠시 후에 로봇주는 알아볼 예정이고요. 자, 다음 분 좀 바이오 볼 텐데요. 여러분 바이오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 이미 저희 보유하고 있는 수익 있는데 사실 모든 바이오가 다 오르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상반기에는 좀 부진한 면도 있었는데 콕 집어서 저 본부장님께서는 기술 수출 이력이 있는 종목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알보리 수익률도 좋고요. 좀 추가로 담아봐도 좋을 종목이 있다면 어떤 거 되겠어요? 어제 미국 시장이 일라이릴리가 또 좋은 뉴스가 좀 나와가지고 경구용 치료제, 경구용 비만약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펩트론이나 D&D 파마텍, 올릭스 모두 다 오늘은 좀 기대되는 하루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연준의 독립성 관련된 이슈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금리 인하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 섹터가 가능한 게 또 바이오고 지금 미국에서도 보면 금리 인하 기대와 맞붙어서 미국에서도 바이오들 그리고 중소형주 섹터들의 흐름이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보면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었어요. 어제 이제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이 시총 상위 종목들이 좋은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시총 상위 코스닥 시총 상위에 바이오가 있고, 그리고 큰 종목들이 또 바이오에 다 포진이 돼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기술 수출이 이력이 있었던 바이오들 쪽에서 매매하시는 게 뭐 다른 쪽 바이오들도 좋긴 합니다만, 편안함 또는 보유하고 있었을 때 안정감을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그리고 시장이 올라줄 때 확실히 따라서 가주는 그런 뭔가 시장에 뒤처지지 않는 그런 이제 안정감을 찾아가신다면, 시총이 큰데 이게 수익률이 다른 작은 것보다 좋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보다는 그래도 큰 종목들이 그래도 뭐 요즘에는 시총 큰 종목들이 더 수익률이 더 크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알테오젠을 비롯한 리가켄바이오, 뭐 ABL바이오가 시총이 큼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또 강한 모습들 좀 보여줬던 것처럼 네. 일단은 이렇게 큰 바이오들 위주로 일단 보시면서 계속적으로 연말까지 아마 10월, 11월 추석 지나고 나서 11월쯤 되면 또 양도세 이슈로 조금 뭐 부침을 겪을 확률이 좀 매우 높습니다. 사실 이게 대주주 이 범위가 10억이 되든 50억이 되든지 간에 분명히 좀 연말에 되면 바이오 섹터들 쉬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겟을 한 그 정도까지는 일단 보시고 그때까지는 그래 투자는 괜찮지 않을까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준의 독립성 약화 소식 있었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한 발 더 앞서 왔습니다. 자, 바이오와 관련한 기대, 근데 다 오르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기술 수출 이력 있는 종목에 꼭 집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종목 리가켄바이오, 로보노이 함께 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바이오의 그 학회 일정까지도 좀 하반기에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살펴볼까요? 앞서 얘기를 해드렸듯이 이제 어제의 주인공은 로봇이었습니다. 예, 파업 없는 로봇, 예. 노동 관련 리스크 회피 차원에서 산업용 로봇이나 휴머노이드를 도입하고 투자할 수 있는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참 이것도 내용이 좀 독특하죠. 예, 그래서 로봇이 오른다? 노란 봉투법 때문에 로봇이 오른다. 그래서 노란 봉투법에 대한 참 불만 많잖아요. 그래서 노란 봉다리법이냐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로봇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두 가지 의미 한번 해석해 보겠는데요. 일단은 시장이 나쁘지는 않다. 왜냐하면 그 노란봉투법으로 인해서 주가가 뭐 우리나라에서 사업하기 어려운 나라가 되었다. 이제 그런 식의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악재로 해석하기보다는 호재거리를 찾아서 관련 주식들이 오르는 거잖아요. 네. 그죠? 만약에 이 이슈로 빠졌다라고 하면 제조업으로 엮여 있는 뭐 대부분의 현대차, 그다음에 조선주도 마찬가지죠. 뭐 여러 가지 제조업 기반으로 제조 인력들이 많이 들어간 종목들은 많이 하락했었어야 맞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로봇들로 수급이 가면서 관련 주식들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여전히 유동성이 많고 그리고 일단은 악재보다는 호재에 더 민감하게 여전히 움직이는 증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로봇주 자체로만 보면 어차피 다가올 미래거든요. 지금이야 아직까지는 우리가 청소용 로봇이라던가 뭐 식당 가면 서비스용 로봇 이 정도 볼 수 있지만 결국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곧 근시일 안에 다가올 것 같아요. 한 2030년 정도면 우리 주변에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로봇 주식들은 이제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순환매 차원에서 본다면 이격을 좀 줄이는 과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어제 최근에 많이 올랐던 로보티즈라던가 최근에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던가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대형주 위주로 또는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로봇주들 위주로 보신다고 하면 결국은 언젠가는 다가올 미래입니다. 그래서 전기차도 우리가 다가올 미래에서 큰 걸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주식은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보셔야 되는 섹터라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전략 면에서 같이 엔비디아를 녹여야 될 것 같네요. 엔비디아 이제 내일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떻게 시장은 변화가 되게 될까요? 그거 더불어 전략 세워주시죠. 네, 시장은 뭐 오늘도 순환면 예상하고요.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중요하겠죠. 다만 그렇게 걱정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빅테크 회사들이 실적이 다 잘 나왔고 내년도에도 가이던스가 중요한데 뭐 여전히 내년도에도 빅테크 회사들이 가이던스를 캐펙스를 계속적으로 높인다, 투자한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한다 밝혔기 때문에 가이던스도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 정도 지나고 나면 뭐 또
뭐 이제 물가와 관련된 지표들 여러 가지 지표들이 대기하고 있지만 반도체 섹터들은 아직 투자는 조금 이릅니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투자 그 수주에 대한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천천히 보시되 일단 지금은 계속 초반에 말씀드렸던 조선이나 네. 지금 금리 인하에 민감한 좀 성장주들 위주로 전략 짜서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조선이나 금리 인하와 관련한 업종입니다. 네, 지금까지 황유한 신한투자증권 PB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수익과 정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